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인 이 시동을 걸었다.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예 못을 받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당을 비롯한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하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뭘까요? 이번 기회에 알기 쉽게 짚고 넘어가시죠. 일단 김병민 박사님, 네. 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이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것과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것, 이 두 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에 어제 합의를 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는 건데요. 네네.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야당이 반대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특정 부분에 동의가 있게 됐을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최장 330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기 쉬운 설명. 그러니까 이제 330일이 지금부터 지나게 되면은 조금만 더 지나면 내년 선거가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한 적기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공수처는 뭐고 선거제 개편은 뭐?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이 투표하게 되는 정당이 이 비례성을 강화하겠다,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에 대한 원칙을 골자로 정의당 등에 대한 이 정당들이 주장해왔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당은 주장하지 않았고요. 지금 있는 지역구의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중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의석을 연동형으로 도입하게 되고 또 일부는 떨어지는 의원들을 석패율 제도로 도입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면서도 어렵고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내용들을 다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조국 수석이 계속해서 공수처하자 했던 거잖아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골자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말 그대로 검찰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 판검사 등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서 이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현 정부가 주장해왔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민주당이 받는 조건으로 이러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함께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 검사, 경찰 말고 또 사정기관이 공수처가 생기는 중요한 사안이고 선거제도가 바뀌는 사안인데 야당 빼고 4당이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신으로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만 새롭게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는 게 또 다른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만큼 아마 국회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를 잘 아는 또 김광산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4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는데 이따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의총 열잖아요.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은 의총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른바 유승민 의원 계들은 아니 우리는 저거 동의한 바 없다. 공수처는 웬 말이고 선거제 개편은 웬 말이냐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바른미래당에서 의총 추인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바른미래당이 저 합의안에 대해서 추인 여부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굉장히 아마 의총이 시끄러울 거예요. 일단 이걸 당론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헌 당규에 보면 당론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은 이거 3분의 2가 이게 의결 정적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랄지 국민의당 출신들은 아니 과반수 찬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의결 정적수부터 문제가 되고 의결 정적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 본다 할지라도 과연 그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제 과반수로 하면 아마 찬성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 이게 합의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일단 뭐 합의안이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개특위에 권은희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물론 당에서 의견 정수 통과됐다 하더라도 난 이거 신념에 내가 바른다 그래서 사개특위 들어가서 5분의 3의 특위위원회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만이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는데 둘이 가서 만약 반대를 해버리면 또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개특위위원회에서 어떠한 표대결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합의했다고 그래서 이건 뭐 패스트트랙 간다. 선거제가 개편됐고 공수처가 도입된다. 이렇게 마냥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까지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오전 10시 의총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뉴스의 어떤 그 흐름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